자, 지금부터 저기를 보려고 그래요. 스마트 그리드를 볼 건데 제가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3일째 보고 있거든요. 제가 화장품주 보기 시작한 게 3주 전부터예요. 제가 화장품주 괜찮다고 3주 전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주가 다 날라갔고, 예전에 제가 리튬 관련주 포스코엠텍부터 얘네들이 좋다고 한 게 10월 초예요. 10월 달 한 달 내내 시장이 떨어져 있었어도 얘네들은 강했어요. 리튬 관련주. 즉 한 달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옴니 시스템을 보니다 먼저 누리플렉스를 볼게요. 누리플렉스를 봤더니 이 친구가 분명히 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어요. 누리플렉스가 왜 뛰었냐? 이것 때문에 뛰었대요. 유럽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에 엘니뇨 참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분명히 스마트 그리드 찍으면서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 색깔이 아니에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하려면 제가 서점에 가서 최소한 거래량으로 투자해달라는 책 정도는 읽어보라고 그랬죠. 물론 책을 안 읽으셔도 우리 멤버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멤버님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누리플렉스가 왜 그러냐면 막상 지금 떠가지고 이런 데 있는 종목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종목 찾기를 해가지고 주가 시세 종목에서 지금 뛰는 애들, 얘네들 좋다고 누가 못해? 아무나 해요. 19% 뛰고 있는데 녹십잘빙, 제가 녹십잘빙 분명히 땡땡이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 그러자마자 오늘 날아간 거예요. 이 녹십잘빙은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어요. 멤버들한테. 자, 그거 상관없이 어쨌거나 지금 뛰는 종목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뛰는 건. 그런데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기 전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아야죠.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날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누리플렉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거래량에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거래량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어마하게 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어마하게 크고 꼬리 달면 더 좋고, 그런데 작은 거래량의 변화 속에 이 친구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3, 4일 떠졌다 해서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바닥권에 있죠. 주식이 비싸다, 그죠? 주식이 싸다. 굉장히 싼 위치에 있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게 11월 18일에 저번 달에 놓은 거예요. 저번 달 11월 18일 날 추세 전환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부터 좋다고 그랬거든요. 딱 10일만 참았으면, 내가 10일만 참고 어제 음봉에 매도만 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제 음봉의 매도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봉 떠기 싫어하잖아요.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 친구가 오늘 몇 프로가 갔냐? 정확하게 23%를 갔어요. 수익률이 보통 이 정도면 2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일 참아서 27% 수익을 낸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뛸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동매매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누리플렉스가 끝났냐? 전혀 안 끝났어요. 자,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5개월 선을 뚫어주는,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주식을 볼 때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이 중요한데 이 자리를 5개월 선을 갖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은 어디를 보냐면 역시나 5개월 선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은 이랬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8만원짜리 삼성전자가 9만원이 10만원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이게 5개월 선을 깨는 순간 무너지겠구나. 최소한 20개월 선까지는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역시나 왔어요. 쫙 밀려가지고 어디가 왔냐면 20개선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0개선을 깨게 되면 이제 어디가 오냐? 53,000원까지 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주식을 사려면 53,000원부터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만 그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도 언제 위험해졌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긴축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5개월 선 깨고 내려오는 순간 장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도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20개선을 깨는 순간 지수가 이제 엄청나게 우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주식을 투자하는 자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 자리, 바닥에서 사야죠. 이 바닥에서는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야 되고 이 고점에서는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스피 차트가 엄연히 5개월 선 위에 있죠. 5개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오늘 내일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5개월선 깨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누리플렉스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지수랑 똑같이 종목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5개월 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친구는 20개선까지 가요. 20개선까지 갔을 때 목표가가 35%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순을 훼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며칠 쉬겠죠. 그럼 일봉에서 어떠한 형상이 나오게 되냐? 또 음봉이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으면 물론 이런 데 다시 다 갈 거예요. 거량이 들어왔으니까. 자,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거래량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터진 거래량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가 터져 들어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이런 데서 살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데서 살 수 있던 거고 자, 지금 봐도 늦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은 사지 말고 하루 이틀 또 지지부진하게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주식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절 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단지 지겹다는 이유로. 아, 이거 사는데 너무 지겨운데요. 나 이거 3일이나 들고 있었어요. 저 이거 지금 일주일째 들고 있는데 너무 지겨워요. 물론 손절 라인이 깬다고 하는 손절이 맞지만 그런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단지 지겹다는 이유로 파는 그 순간 날아가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팔면 주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깨지 않고 이 친구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음봉이 생기고 내일에도 음봉이 생기면 그 음봉을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 이해하셨죠? 20일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옴니 시스템입니다. 누리플렉스하고 옴니 시스템은 엄연히 틀려요. 누리플렉스는 자리를 깬 적이 없고 옴니 시스템은 깼어요. 어제 깼어요. 깨니까 밀리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은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의 가격이 정확하게 1617원이기 때문에 1600원만 안 깨면 돼요. 그리고 주식의 위치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월봉에 낮은 데 사기 때문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대신에 조건은 이 친구가 재무가 좋진 않아요. 재무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임하셔야 돼요. 자, 대신에 아직까지는 자리가 괜찮고 언제든지 뛸 수 있다. 나중에 뛰었을 때 쫓아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거나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PNC테크도 자리를 깼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는 낮아요. 5개선 밀고 내려오고 있죠. 자리 너머니 깨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추세를 깨고 있지만 10주선을 잘 지켜주거나 옴니 시스템은 변곡점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 이 친구가 바닥에서 순간 확 뛰어요. 왜 그러냐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다시 가는 거죠. 관심 있게 두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옴니 시스템, 누리플렉스, PNC테크는 관심 있게 봅니다. 인스코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뉴스는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자라면 뉴스를 뭐라고 쓸까요? 누리플렉스, 옴니, PNC테크, 인스코비가 떴어. 우리가 기자야. 그럼 뉴스를 뭐라고 쓸까요? 내가 기사를 뭐라고 쓸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스마트그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봤다. 이렇게 쓰면 당연한 거예요. 화장품주가 뛰니까 당연히 기사가 나오죠. 중국 방역 방안에 대한 기대감, 칠레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다. 그러니까 뉴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거는 참조 점검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기사를 써주거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죠.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런 기자분들한테 고마운 거는 별개로 내가 주식을 할 때는 뉴스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뉴스를 믿고 주식을 하지 마요. 주식을 할 때는 추세와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지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스코비의 흐름이 나쁘긴 해도 그래도 역시나 주식은 싸요. 바닥권에 있죠. 대신에 추세를 완벽히 틀어놓은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10선 깨고 있는데 변곡점의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미증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졌을 때 이 친구들이 주봉에서 변곡점만 지켜내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날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물론 후다닥 날아간 다음에 눌림목에 주문 사면 되지만 몇 번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누리플렉스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1차 수익, 그죠?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다시 매수해서 또 매도. 다시 매수해서 또 매도.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로 들어가시면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럼 쭉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S코넥을 봅니다. S코넥도 거래량의 변화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아직도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라, S코넥 같은 친구들도 무조건 봐야 돼요. 아직 수급계열선인 60일선을 훼손 안 하고 있죠. 자, 그럼 뭔 얘기냐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지게 되면 60일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각오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죠.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60일선까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 몰빵하지 말고 60일선에서 주식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는 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확확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하나 사면 법무사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물론 주식은 현장 답사할 필요는 없어요. 현장 답사도 하고 등기소도 가보고 많은 계획을 짜거든요. 지금 내 자금이 얼마고 이 땅값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질까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사죠. 그런데 주식을 하게 되면 그걸 잘 안 해요. 그냥 확 쫓아가 산다든가 갑자기 몰빵을 한다든가 막 뛰어올라가는 거 내동매매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내가 땅을 산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돈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굉장히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자, INC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INC는 월봉해치가 굉장히 낮은데 다른 친구들하고 틀리게 뭐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누리플렉스처럼 정확하게 5개월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이 친구의 목표가는 20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를 더 올라가야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까지 돌려놨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까지는 너무나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대량 거래가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해요. 10만 주가 터지든 20만 주가 터지든 앞전에 5천 주밖에 거래 안 된 게 만약에 10만 주가 터지면 좋은 거고 앞전에 100만 주가 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1000만 주가 터지면 좋은 거예요. 거래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즉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엄연히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래서 제가 멤버님들한테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자, 올해는 아침에 만나요. 8시 반에 만납니다. 7시 실방 이후에 8시 반에 만나게 되고 8시 반에 만나면 제가 많은 종목들과 계좌를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이 썸네일이 뜨면 난다난다님도 이 썸네일이 뜨면 반드시 아침 8시 반에 참석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도대체 참석이 어려우면 제가 제 방 실방을 해드려요. 가장 중요한 종목들만 골라서 실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화장품들을 찍긴 했지만 그 중에 제일 빠를 것 같은 친구가 컬러레이였어요. 그 다음에 선진뷰티 사이언스고, 그러니까 컬러레이가 상한가를 갖고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 모든 주식은 공부 없이는 성공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아무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 이틀 동안 코스닥이 급락을 하든 코스피가 급락을 하든 우리는 다 좋은 수익권에 있어요. 물론 손실권에 있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부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익 못 내면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컴퍼니 K를 봅니다. 컴퍼니 K 오늘의 자리가 저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컴퍼니 K 예를 들면 지금 그 직방에서 네옴시티에 뭐를 팔려고 하죠. 뭐를 팔려고 그래. 그런데 이 직방에 투자해놓은 투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컴퍼니 K인데 하필이면 컴퍼니 K에 대한 회사 내용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빨리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과열 지역 예고가 돼 있어요. 이러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돼요. 즉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 있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 있을 때 저는 좋아요.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잘 됐어. 급등하면 못 살 뻔했는데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네. 나는 사야지. 누군가는 무서워하고 사기 싫어할 때 저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손절할 수 있는 5개월선 위에 와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음봉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한 자리가 무조건 손절가야 돼요.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 그래야지만이 손절은 2, 3%에 끊고 내가 수익을 볼 때는 20%, 30% 먹는 거예요. 거꾸로다가 내가 손실은 5%, 10%, 20%, 30%가 나도록 손절을 못하고 수익은 5%, 10%만 나면 빨리 판다? 이렇게 하면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되는데 컴퍼니 K는 내가 손절하기 딱 좋은 자리 5개월선 와있어요. 여기만큼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번 주에 20주선을 지켜주게 되고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친구는 결국은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땅 뛰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조정거치 눈에 띈 거죠. 일봉에서 떨어진 거를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마요. 월봉하고 주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유지가 돼 있으면 엄연히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 속에서 일봉에서 눌림목 주는 거는 추세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정권인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걸. 이 눌림목을 날카롭게 보고 있다가 여기서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 싫은 거예요. 파랗죠 색깔이. 모든 사람들은 빨갛게 뛸 때 쫓아가 사고 싶어요. 이러지 마요. 음봉에 무서워하지 말고 사시면 돼요. 대신에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명심하고 오셔야 돼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에서 사요. 왼쪽 산. 한명인이 종목 상담은 여기서는 안 해요. 저희 멤버방에서만 해요. 멤버방에서.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한명인님 멤버방에서 하니까 양해 좀 바랄게요. 멤버방에서는 다 해드려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는 월봉에서 아직은 우측산이라 애매해요. 그 대신에 5개월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요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특히나 중기적인 추세인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고 일봉에서는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이게 바로 직방 관련주로 떴을 때예요. 얘랑 스톤브리지랑 같이 떴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최근에 골드 멤버 이상 분들은 주식 실방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VIP 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재방이 안 돼요. 재방이 안 되고 실방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VIP 멤버분들은 그 재방이 뜨는데 골드분들은 실방은 참여돼요. 다 2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할 수는 있는데 재방이 안 돼요. 그 점은 양해 바랄게요. 자, 어쨌거나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아직도 20분 회복해주면 좋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 스톤브리지 벤처스 푸드나무 상한가 볼 거예요. 푸드나무도 제가 예전에 넣어놨죠. 제가 예전에 푸드나무를 좋게 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스톤브리지 멤버스도 역시나 직방에 투자해놓은 회사인데 25개선 위에 있죠. 아직도 흐름이 좋아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톤브리지를 여기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죠. 요거랑 뭐랑 똑같냐면 누리플렉스랑 똑같아요. 주식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앞전에 대량거래,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거래량,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음봉의 매수인데 제가 음봉 무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3일 만에 그냥 날아갔습니다. 몇 프로 갔다 왔냐면 22% 갔다 왔어요. 요게 누리플렉스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스톤브리지는 3일 만에 간 거고 요 음봉 떨어진 다음에 누리플렉스는 이틀 만에 간 것뿐이고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스톤브리지가 끝나냐? 안 끝났어요. 21선 매수. 지금도 매수예요. 대신에 21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지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제일 약해요. 꼴찌 막내주예요. 투자사 중에는. 그런데 월봉이 친 낮아요. 주봉에서 10주선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속도는 느릴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PS텍을 볼까요? 제가 PS텍도 오늘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어요. PS텍은 오늘 5일선 근처가 매수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도 INC랑 똑같이 지금 뭐를 해주고 있냐면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주식이 엄청 싸요. 그런데 5개월선 회복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5일선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럼 저는 PS텍을 왜 좋게 볼까요? 큰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막 현장 답사하고 기름값만 아까우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죠. 막 현장 답사하고 회사 공부한다고 막 회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영업이익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영업이익이 최고 좋아도 주식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엉망이 돼도 주식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참고로 보고 내가 주식을 할 때는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제가 수급 매매하는 거 알려드렸죠. 주식에서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수급 매매할 때 누군가 이런 걸 얘기해 주죠. 자, 이게 수급 매매입니다. 오늘 기관이 사고 외인이 사고. 그죠? 기관이 사고 외인이 사고. 요런 게 그 수급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수급이라고 그래요.
투자자 배의 동향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 어라 오늘은 JP모건이 사고 있네. 어라 오늘은 NH투자증권이 사는데 야 키움이 사니까 개인만 사는가 봐. 물론 이런 게 수급일 수는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제가 실전에서 생각하는 수급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실전에서 생각하는 수급은 추세가 우상향이어야 돼요. 추세가 우상향, 월봉에서 일봉 말고 그래 놓고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PS택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래량이 자꾸 터지죠, 지금. 빵빵빵. 아하, 얘가 뭔가 수급이 좋아졌구나. 그럼 나는 사야지. 눌림목에서. 왜? 어차피 세력들은 여기서 사겠죠. 자, 세력들은 여기서 사겠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 비교하기가 제일 쉬워서 그린 거예요. 자, 왜 그리냐면 삼성전자가 여기를 갔을 때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죠.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까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또 세력이야. 그럼 지금부터 사겠죠? 5만원대부터. 아마 여기서 안 좋은 뉴스 엄청 내보낼 거예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반도체가 막 끝난 것처럼. 반도체는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미래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율주행차에도 필요하고, 로봇에도 필요하고, 우주항공 사업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주식을 싸게 사야죠.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때문에 외국인이 세력일지 기관이 세력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5만 원대부터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얘기인 거죠. 즉 세력들하고 같이 살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저는 팔 거예요. 소문에 사서 엄청나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을 때 저는 거기서 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사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안 좋게 얘기하는 지금. 전부 다 위험하대.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안 좋아진대. 알았어. 나는 싸게 살게. 이게 다예요. 자, 다시. PS택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력이라면 이런 데서 매집해서 아마 여기서 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존재할까요?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 바로 시간이라는 애가 필요하죠. 시간. 그런데 많은 개인분들은 3일도 못 버티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두 달도 못 버텨요. 이걸 못 버티면 나에게 수익은 없어요. 물론 단타를 잘한다거나 스캘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식을 했다가는 나중에 수익 절대 못 내요. 주식의 원리는 제가 요새 몇 번에 하나 강의해 드리는 게 있는데 아주 마음 급한 개인들을 아주 느긋한 세력들이 싸게 뺏어다가 다시 마음이 급한 개인분들한테 넘겨가지고 이 수익을 남기는 이게 하나의 큰 주식의 원리예요. 주식은 깨끗한 승부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약간은 비합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싸게 사야 되겠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땅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제 실방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지겨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명심하고 내가 최소한 주식을 사더라도 싸게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